반가. 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공인중개사법 기출 하루 3문제 보객이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회 9회 문제입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했는데, 이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 제도죠. 강행 규정이 아니고 임의 규정으로 도입됐고요. 그 다음에 계약금 등이란 1번에 있는 것처럼 계약금뿐만 아니라 계약금 그리고 중도금, 잔금도 포함을 합니다. 계약금 등이란 계약금뿐만 아니라 계약금 그리고 중도금, 잔금도 포함된다는 것 주의를 해야 됩니다. 옛날엔 잔금이 포함되지 않았는데 지금은 잔금도 포함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거래간행이 잔금 치르면서 등기 서류만 받고 잔금 치르고 있죠. 동시행 관계인데 이거는 동시행이 아닙니다. 등기관이 등기부에 기재하는 것과 잔금 지급이 동시행인데 동시행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잔금도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 등에는 잔금도 포함된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2번 지문입니다. 계약금 등을 개업공개사 명의로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는 경우 개업공개사는 거래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이 말이 틀렸죠? 동의 없이 인출할 수 있다 했는데 동의 없이 인출할 수 없습니다. 거래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예치된 계약금 등을 인출할 수 없습니다. 당연한 거죠. 개업공개사 명의로 예치했으면 개업공개사는 자신의 예치금과 계약금 등을 분리해서 관리해야 되죠. 그리고 거래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예치된 계약금 등을 인출할 수 없습니다. 네 돈 내 돈 섞어놓고 찾았으면 안 되겠죠. 2번이 틀린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3번 거래 당사자는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보장을 위해서 계약금 등을 반드시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고 권고사항은 안 지켜도 되는 거죠. 개업공개사가 권고를 하면 거래 당사자가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개업공개사 명의로 계약금 등을 예치하는 경우 예치되는 계약금 등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업무정지 1개월 명할 수 있다. 업무정지 1개월 명할 수 있다라는 직접적인 명문 규정은 없는데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업무정지고 국토부령의 개별 기준은 1개월이죠. 그래서 1개월 명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위반으로. 5번 거래 당사자가 한 계약 이행기간 동안의 거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계약 이행기간 동안입니다. 계약 성립될 때까지만 예치하는 게 아니라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정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입니다. 개업공개사는 거래계약과 관련된 계약금 등을 자기 명의로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는 경우 자기 소유 예치금과 분리하여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되며 예치된 계약금 등을 거래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인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정답 2번입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지행위는 시험에 해마다 출제가 되죠. 금지행위는 해마다 출제가 됩니다. 법 제33조에 개업공개사 등의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했는데 1번 청약통장은 분양 관련 증서 매매를 업으로 하거나 중개하는 행위 하면은 3년 이하 2천억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2번
매매를 중개한 개업공개사가 당해 부동산을 다른 개업공개사의 중개를 통해서 임차하였다. 즉 직접 거래인지 아닌지를 묻고 있는데, 직접 거래는 다른 개업공개사의 중개를 통해서 거래하는 것은 직접 거래가 아니라는 게 판례입니다. 개업공개사 등과 의뢰인이 직접 거래하면 안 되죠. 개업공개사 등이기 때문에 실장 명의로, 소속공개사 명의로 샀다 파는 것도 안 됩니다. 그러나 배우자 명의로, 애인 명의로 샀다가 파는 것은 금쟁이 아니라고 했죠. 개업공개사 등과 의뢰인이 직접 거래하면 안 됩니다. 다만 다른 개업공개사의 중개를 통해서 거래하는 것은 직접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판례의 태도입니다. 따라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쌍방대리네요. 임대 의뢰인과 임차 의뢰인을 대리했다. 쌍방대리는 금쟁입니다. 일방대리는 금쟁이 아니죠. 그 다음에 4번 소유권 이전 등기가 불가능한다. 불가능한 토지를 매수 의뢰인에게 근저당 설정 방법으로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다 하고 거래를 성사시켰다. 거짓된 은행, 그 밖에 의뢰인의 판단을 거르치게 하는 행위를 했네요. 따라서 금쟁이고요. 그 다음에 5번 무등록 중개업자, 무등록 개업공개사 같은 말이죠. 무등록 중개업자인 것을 알면서 하면 금쟁입니다. 모르고 하면 금쟁이 아니고요. 알면서 했다면 금쟁입니다. 무등록 중개업자임을 알면서 그를 통해서 중개를 의뢰받거나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자신의 명의를 이용케 하는 행위는 금지 행위입니다. 제가 내드린 암기 프린트 11번에 보면은 매무수거, 관직상투, 시공시 이렇게 암기를 했습니다. 매무수거는 1년 이하의 전형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관직상투, 시공시는 3년 이하의 전형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거 반드시 암기해야 됩니다. 시험에 해마다 출제됩니다. 금쟁이는 3문제까지 출제될 수가 있습니다. 정답 2번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개업공개사의 중개를 통해서 거래하는 것은 직접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1번입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인데요. 1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서 서식에 개업공개사의 종별로는 법인과 공인중개사만 있다. 네, 그렇습니다. 법인과 공인중개사만 있습니다. 즉 등록 신청서에 기재되는 종별은 2가지고요. 등록증에 기재되는 종별은 3가지입니다. 등록신청서, 즉 법 7638호 부칙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 소위 중개인. 옛날 복덕방 하던 분들은 신규 등록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등록신청서에는 종별에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인과 공인중개사만 있습니다. 그러나 등록증에 기재되는 종별은 3가지입니다. 등록증에는 소위 부칙개공도 등록을 한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등록증은 있습니다. 그러나 등록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시험에 따라서 등록증에 기재되는 개업공개사의 종별은 3가지, 등록신청서에 기재되는 종별은 2가지 이렇게 출제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법 7638호 부칙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한 개업공개사, 즉 중개인들은 등록신청서에는 종별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등록증에는 기재되어 있습니다. 1번은 그래서 맞고요. 2번 무등록 개업공개사의 중개행위로 인한 매매계약이 당연히 무효인 것은 아니다. 예, 그렇습니다. 무등록 중개업자가 중개를 해도 그 거래계약은 유효합니다. 다만 무등록 중개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뿐이고요. 무등록 중개업자의 보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등록업자가 아니고 우연한 기회에 한두 번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기로 했다면 사회통념상 과다하지 않는 보수는 받아도 됩니다. 무등록업자의 보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업자가 아니고 한두 번 하고 중개보수 받는 것은 가능하다고요. 업이라는 건 직업적으로 하는 것을 말하죠.
계속 반복하거나 반복 의사가 있는 것을 업이라고 합니다. 3번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한 공인중개사는 법인인 개업공개사의 임원이 될 수 있다. 예, 우리 암기 프린터 42번에 1번, 2번에 있는데요. 업무정지와 자격정지는 최대 6개월입니다. 6월 범위 내에서만 합니다. 그래서 자격정지, 업무정지 기간이 경과됐다면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런 취지의 문제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입니다. 법 제39조 1항에 따른 등록관청의 업무정지 처분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때는 이를 할 수 없다. 예, 이게 소위 업무정지 제척기간이 3년입니다. 업무정지의 제척기간은 3년이다. 우리 암기 프린터 46번에 6번에 있는데요. 업무정지만 제척기간이 있습니다. 즉 업무정지만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된 때는 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격정지나 등록 취소의 경우 제척기간이 없죠. 업무정지만 제척기간이 3년이다.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자격 취소 처분을 받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는 그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자격증을 반납해야 된다. 예, 사무소 소재지가 X네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반납을 해야 되죠. 제가 내드린 프린트 54번의 맨 밑에 보면은 교부한 시도지사인지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인지 7개가 있는데 동그라미 6번하고 7번만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입니다. 즉 정문과 의견 진술 기회 부여만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고요. 나머지 자격증 재교부, 자격 취소, 자격증 반납, 자격증 미반납 시 가태료부가 모두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아니라 교부한 시도지사라는 점을 유념하셔야 되겠습니다. 정답이 5번입니다. 자격 취소, 자격정지, 자격증 반납, 미반납 시 가태료부가 자격증 재교부 모두 교부한 시도지사고 청문과 의견 진술 기회 부여만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라는 점 유념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도움되셨나요?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